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고공행진입니다. 물가가 급등하고 있죠.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사료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또 사료 주식이 오르니까 이전 닭고기 주식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돈세형은 테마주 섹터를 안 하는데 제가 할인과 할인 지주는 인연이 있어서 좀 건드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손전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인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할인이 이제 수익이 꽤 올라왔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을 3만원대 팔고 엄청난 수익을 먹었죠. 160% 먹고 할인지주로 단타, 이스타나 항공 짧은 생각에 매수를 했다가 물렸죠. 제대로 물렸는데 제가 또 전부 아닙니까? 버티다가 오늘 날짜로 거의 본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할인과 할인지주를 하늘이 내려준 탈출의 기회로 보고 오늘 방송을 합니다. 완전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주식입니다. 그래서 할인에 대해서, 할인은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초고량주, 템버거 주식 이런 게 아닙니다. 확실한 테마주입니다. 옛날 돼지열병이 발생을 하면 할인주주가 육개주가 막 같이 동반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할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신양주랍니다. 돼지열병 때는 저도 그때 투자를 했었지만 닭고기가 그렇게 상승을 안 했어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이 오르고 사료 가격이 오르면서 육개 시세가, 닭고기 시세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할인이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곡물가시 오르면서 국내 닭고기 등 가격 상승이 키우고 있다. 사료가시 올라 닭고기 제품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진짜 상승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곡물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가 이거 설명을 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밀 생산과 밀 수출이 거의 세계 1위입니다. 당연히 거기서 전쟁이 나니까 밀 가격이 상승하면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무래도 장기화로 갈 것 같습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몇몇 섹터만 이렇게 좀 이상한 주식들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메인이 좋은 주식이 많기 때문에 뭐 할인과 할인지주가 상승한다고 너무 기뻐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할인지주가 개인적으로 한 3억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은근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대로 한번 먹고 탈출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장 배당주에 옮겨 타려고 합니다. 저에겐 행운이 온 거죠. 할인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닭고기죠. 할인은 닭고기가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은 닭고기 세계에서는 독보적인 업계 1위입니다. 하지만 할인 회장님이 워낙에 도전적인 분이라 라면도 만들고 요번에는 짜장면까지 만들었어요. 짜장면이 미식 짜장면,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제가 할인 지주이기 때문에 할인 라면을 사 먹었는데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진짜 먹을만해요. 그런데 할인 라면을 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 뒤로는 안 사 먹었어요. 제 인터넷으로 열정적으로 찾아서 인터넷 주문해서 온 가족이 맛있게 끓여 먹었어요. 국물 맛이 진짜 육수를 우려내서 맛이 끝내줘요. 그런데 가격이 좀 됩니다. 한마디로 고품질 식품을 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라면 먹으면 좀 개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할인 라면 먹으면 개운하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닭고기 값 상승 전망에 마니카 할인 육개주 강세다. 지금 육개주가 지금 강세예요. 곡물가시 상승하면서 닭고기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요. 닭고기 값이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육개주가 강세인 거죠. 할인 끝까지 간다. 이정재 라면이요. 프리미엄 싸지 않아요. 싼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할인은 라면을 좀 고품격 품질로 승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과연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샀어요. 편하지 않아요. 주변에 라면 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을 장악을 하면, 가격도 뭐 시장을 장악해서 흔하게 할인 라면이 보인다면 사지 않을까요? 장기적인 레이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뚝심이 세기 때문에 또 짜장면도 만들고 더 좋은 라면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면 할인이 라면도 좋네 이런 소문이 나면 많이 사 먹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급 라인 확대죠. 가격은 안 낮춘다. 뭐 좋은 전략 같습니다. 뭐 많이 팔 수는 없는 거니까 가격
가격을 높여서 마진율이 좋게 해서 좀 프리미엄 시장에서, 프리미엄 라면 시장에서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식량 공급망 위기로 에그플레이션 현실로, 계란은 신호탄이다, 먹거리가 다 오른다.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검토하고 살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절대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전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초반에 성공을 못했는데 러시아가 의외로 후방 정신력도 약하고 또 무기도 화려하긴 했지만 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K방산 이쪽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러시아가 힘없는 호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다들 통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전으로 가지만 러시아가 절대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이 누가 이기던 장기화가 되면 지금 문제가 에그플레이션, 식량 같은 거, 밀 같은 거, 닭고기 같은 거 얼마까지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속적인 것 같아요. 사료값이 오르니까 사료주가 오르고, 사료값이 오르니까 사료를 먹는 닭들이 원가가 올라가니까 닭고기가 오르고, 그러면 또 닭고기가 오르니까 치킨값이 오르고, 뭐 원유값이 오르니까 모든 상품이 오르고 큰일 났습니다.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위기가 지나야 진정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닭고기에 집중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게임이 시작되면 제가 햄버거로 선택했던 자율주행, 우주항공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인지주, 식량 이쪽 분야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성으로 가는 주식은 길게 가면 안 되고요. 탈출의 기회, 운을 내 거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항상 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내일부터 비상근무합니다. 할인지주하고 할인을 언제 팔까 이렇게 하늘이 내려준 운을 내 실력으로 안 보고 매도를 해서 이참에 많이 하락한 소구량주에 배당 주고 성장하는 소구량주로 옮겨타기 작전을 할 겁니다. 돈세영이 한번 닭고기 시세가 진짜 올랐는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이렇게 네이버에 다 치면 다 나옵니다. 닭고기 시세 쳐봤더니 도매죠. 도매가인데 작년 3월에 비해 이렇게 48% 상승을 했습니다. 3,639원이 지금 현재가인데 제가 보기에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요. 닭고기 시세가 2,450원에서 3,640원까지 올랐고요. 바닥에서 오르는 거를 보면 48%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고기 원가가 오르면서 닭고기도 급등한 거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죠. 그럼 지금 할인과 할인지주 마니커가 가는 게 뻥이 아닙니다. 실제로 더 많은 상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대로 지금 불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육류 소비 구조의 변화를 제가 봤더니 이 닭고기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닭고기가 싸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소문이 나서 예전에 비하면 닭고기가 이렇게 비중이 높아졌어요. 21%에서 27%까지 상승을 했고, 돼지고기는 줄었습니다. 49% 줄었고요. 소고기도 이제는 덜 먹습니다. 26%에서 23%. 유일하게 닭고기만 비중이 높아졌어요. 다른 고기보다 닭고기 소비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육계 쪽 닭고기 주식이 나쁘지 않겠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돼지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중국도 닭고기 소비량이 급격히 상승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닭고기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더니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고기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과 마니커, 우리나라 닭고기 주식들이 삼계탕을 수출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국내 소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 소비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출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크게 성장은 안 했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홍콩에 삼계탕이 진출하고 있어요. 하림지주가 58% 갖고 있어요. 거의 59%. 하림지주가 지주회사죠. 저는 하림지주가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르면 하림지주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매출 구성을 보면 71% 육개고요. 시장 점유율은 하림이 업계 1위입니다. 한 40% 차지하고 있고요. 육가공 17%. 육가공은 닭고기로 가공해서 품을 만든다는 거죠. 내수가 96%, 수출이 4%. 수출이 좀 적죠. 이제 근데 이게 수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동란 생산도 하는데 2.8%, 내수가 80%, 수출이 20%. 하림은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데요. 품 유통 사업에서 곡물 유통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곡물 유통 사업에서 종합 식품 사업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곡물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 종합 식품 사업은 지금은 이제 닭고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라면도 하고 짜장면도 나오고 육개장도 나오고 종합 식품 회사로 발전하고 있어요. 하림은 양재 IC에 16년에 4,500억을 들여서 이 부지를 매수했어요. 이게 양재 물류 첨단 단지
에너지인데요.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빌딩이 올라가고 하면 품 회사에서 하림이 수도권에 2시간 내로 즉석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물류센터가 완공이 되면 하림은 또 하나의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70종이 넘는 이런 종합 물류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고객 맞춤형 신선 제품이 여기서 생산이 돼서 직접 서울로 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림이 엄청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양재동 첨단 물류 단지가 완공이 되면 여기서 포장도 하고 새로운 즉석 음식도 직접 만들고 바로 수도권에 2시간 내로 배송하는 즉석 배송에 또 다른 새로운 문화가 생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쿠팡이 되겠죠. 하림 가치 평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매출액이 꾸준히 오릅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적자에서 61억, 321억 꾸준히 났어요. ROE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 ROE도 좋아지긴 한데 4.59예요. 유보율은 한 500% 나오네요. 부채율은 182, 적당히 많죠. 배당은 21년부터 줬습니다. 한 30원 줬고요. 시가 배당률은 1%대 됩니다. 하림의 가치평가를 돈세형 스타일로 해보겠어요. 시가총액은 4,094억. 최근에 많이 올라서 4천억이 넘었습니다. 매출액은 1조 1,081억입니다. 그에 비하면 저평가인 것 같은데 영업이익으로 봐서는 321억입니다. 321억에 10배를 그냥 곱해줬어요. 3,21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라고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싼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번 상승에 탈출하여야 된다. 얼마까지 상승할지 모르지만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상승에 매도하여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욕심 안 내고 하림은 좀 일부분 있는데 많진 않아요. 하림은 좀 매도할 거고요. 하림 지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3억 정도 갖고 있어요. 이번 참에 탈출의 기회를 보고 적당하게 한 14,000원 정도에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하림 지주의 주간 차트를 분석하겠습니다. 추세선 한번 그려볼게요. 4,250원 정도에 매도하는 거로 하는 게 좋겠죠. 돈세형이 이렇게 매도 번주 잡아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주간을 봐서는 이 정도 1번에 4,250원에 4,250원에 매도도 좋은 전략이다. 전고점이 4,980원이기 때문에 또 이게 테마의 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하면 뭐 한 4,500원 근처에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2번, 3번 5,000원이죠. 주간 차트에서도 보면 5,000원에서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매도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림을 매도하면 너무나 좋은 주식이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4,250원에 던지시던지 5,000원에 던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회사인 하림 지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선을 이렇게 타고 가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림 지주는 좀 느리지만 좀 천천히 16,000원까지는 먹을 게 있어요. 그리고 하림 지주는 저평가입니다. 매우 저평가예요. 근데 하림 지주는 좀 느리지만 좀 크게 기다리는 것도 지금 4번, 5번 15,000원, 15,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하림에 대해서 결론을 지겠습니다. 하림은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건데 아무리 뒤져봐도 큰 대형 뉴스는 없어요. 그냥 사료주 섹터가 많이 갔는데 육계 섹터로 이동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림보다는 저평가인 하림 지주가 매수하면 더 좋고요. 식량주, 육계주 테마 상승신 2번이 탈출의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림과 하림 지주를 너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람이 불었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보다는 매도에 집중하자. 그리고 매도 후에는 지금 많이 빠진 성장 배당주에 옮겨타기 하는 게 매우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오랜만에 돈세형이 테마 위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하림과 하림 지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 의견이 다 옳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하림과 하림 지주가 있다면 잘 매도해서 좋은 주식으로 옮겨타면 좋겠네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의 목표는 뭡니까?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얼마죠? 100억 갑시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사랑합니다.